오늘은 임용고시 1차 시험 당일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시험을 보러 가던 후배가 형, 시험 보는 날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은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이야기를 해줬더니 와 형,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특이하고 저도 그렇게 해볼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 후배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선생님의 시험 당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험 공부를 하기 이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했던 것은 바로 운동선수 생활이었어요. 저는 10대 8년을 야구선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가장 많이 또 했던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시합이었겠죠. 실제로 대회 결승전이라든지 전국대회가 있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트레이닝하고 그날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도 11월 23일 이렇게 최종 시합일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날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시험 당일 어떤 걸 준비했는지 총 5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시험 당일 비싼 택시를 타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비싼 택시라는 거는 카카오 벤티라든지 혹은 IM 택시라든지 혹은 타다라든지 이러한 큰 택시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날만큼은 내가 사치스럽지만 비싼 택시를 타고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도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당시에 집을 나와서 살고 있었고요. 저를 시험 당일에 시험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겨울날 아침 7시에 나와서 그때 어떤 버스를 타야 되지, 어떤 지하철을 타야 되지, 혹은 늦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낯선 길을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든 택시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택시들이 좀 운전이 험할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멀미를 하게 되면은 그 시험장에 가서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시험을 잘 못 보는 순간 1점, 2점이라도 깎이는 순간 내가 이 시험 공부를 다시 내년에 1년 동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은 우습게 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3만 원을 쓰는 것이 좀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시험에 붙어서 내년에 들어갈 비용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저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는 비싼 택시를 타고 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장 당일 준비했던 두 번째 활동은 아침밥을 저염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침밥을 좀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으로 뭘 먹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험 당일 어떻게 해야지 컨디션이 가장 좋을 수 있을지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스타벅스에 가서 아침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면서 가보기도 하고요. 혹은 아침을 안 먹고 가보기도 하고 혹은 아침을 좀 든든하게 해먹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실험해본 결과 간편하게 먹는 것이 가장 내 몸에 맞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에는 아침에 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아침에 좀 짠 음식을 먹으면 뇌의 활동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샌드위치보다 나트륨 함량이 한 절반 정도 되는 냉동 도시락을 찾아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영양소도 괜찮았고요. 그런 건강 도시락을 구해서 아침에 전자레인지 2분 돌려서 빠르게 한 30분 동안 먹고 천천히 소화시킨 다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대끼지도 않으면서 열량은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시험 중에 내 기억력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도시락으로 아침을 잘 먹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에게 기력도 보충이 되면서 저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음료를 찾았습니다. 그거를 텀블러에 담아서 하루 종일 시험장에서 마시면서 시험을 쳤어요. 사실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당일에도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시험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은 아침에 너무 흡수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너무 기력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찾은 것이 바로 따뜻한 두유 라떼였고요. 일반 라떼를 먹으면 가끔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두유 라떼로 바꾸면 맛은 조금 없지만 좀 건강한 느낌으로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텀블러에 담아 놓으면은 따뜻한 열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몸에 약간 혈액순환도 되는 느낌도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이르기 때문에 그때 문을 여는 카페는 스타벅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침 7시에 문을 열자마자 가가지고 텀블러에 따뜻한 두유 라떼를 받아서
그걸 들고 7시 10분에 택시를 타고 딱 시험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택시에서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서 시험장까지 가는 제 컨디션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시험장으로 가는 택시에서는 뭘 했냐면요. 의자에 푹 기대어서 조용한 노래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시험장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가장 차분한 상태로 휴식을 취한 상태로 시험장까지 장소만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시험을 보던 해에 교육학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생소한 걸 물어보기도 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당황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지를 받자마자 약간 좀 당황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수험생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기침을 한 10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제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풀고 있던 정답지를 들어서 위아래로 쫙 하면서 찢어버렸어요. 그걸 또 본 면접관이 달려와서 수험생에게 선생님 그렇게 찢으시면 안 돼요. X자 긋고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대화 소리까지 저에게 다 들렸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문제를 보고 당황을 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신체화 증상으로 그렇게 기침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침을 하는 수험생으로부터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문제지를 찢으면서 어떤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가 나한테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을 쓴다. 내가 아는 걸 모두 쓰고 나와야지 라고 멘탈을 붙잡고 교육학을 잘 맞춰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교시 교육학을 치르고 나니까 시험장이 굉장히 술렁였습니다. 사실 시험장 복도를 걸어다니다 보면은 학원에서 보던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 보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막 1교시 교육학이 어땠는지 그리고 2교시 전공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지 막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딱 귀를 닫고요. 아무것도 듣지 않고 화장실만 갔다 와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5번째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에 귀를 닫는 일이 정말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술렁이기도 하고요. 저거 내가 틀렸는데 저거 이렇게 쓸 걸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그날의 시험의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쉬는 시간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찬 공기 맞으면서 몸에 열을 좀 내리고요. 좀 환기를 하면서 다시 시험장에 돌아와서 차분한 상태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날 시험장 화장실에 줄이 굉장히 길게 섭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혹은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당일에는 화장실 줄이 길 거를 예상하고 미리 아침에 집에서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당일에는 준비한 5가지 일들을 잘 해내면서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그날 하루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가 가진 걸 후회 없이 풀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선생님만의 준비 방법을 쌓고 그날 최고의 기량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던 그 주에 있는 제 다이어리를 띄워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실전 감각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되는 시험인 만큼 손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 인출에 가장 큰 초점을 뒀고요. 우리가 보려는 시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기출문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다 모아서 봤던 것들을 또다시 보면서 이게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전날을 보면은 교육학도 인출하고요. 전공도 인출하고요. 기출문제는 교육학 전개년, 전공 전개년 제가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보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출과 모든 기출문제 풀이를 마친 뒤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던 데스노트를 모아서 한번 인출을 해봤습니다. 데스노트까지 인출이 모두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제가 외우지 못했던 약점까지 모두 챙겨서 시험장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내일 준비물 빵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점심으로 빵을 사갔어요. 우리가 시험이 2시 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점심을 그렇게 든든하게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점심 이후에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을 통해서 뇌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에너지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상하지는 않고 흡수는 잘 될 수 있는 카스테라와 같은 빵을 준비해 가서 2교시 전공 A 시험이 끝났을 때 또 운동장을 한 바퀴 두 바퀴 걸으면서 빵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침에 사왔던 두유라떼 따뜻하게 텀블러에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면서요. 그래서 그 준비물을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사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이 파란색 글씨는 그날 하루를 제가 일기처럼 남긴 글인데요. 이제 끝났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면서 제 일기를 마치고 이렇게 다음날 시험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빨간색 글씨들은 제가 그날 순 공부 시간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인데요. 사실 저도 다른 주에는 쉬는 날이 좀 있기도 했지만 이 주만큼은 쉬지 않고 제 모든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신체적인 정신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전날에 보면요, 낮잠을 1시간 자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달리기를 간략하게 하면서 땀을 흘리고 신체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9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가야 됐던 병원에 가기도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원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어깨나 목이 많이 뭉치잖아요. 그런 것들도 풀어서 시험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도 준비된 상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은 시험 당일에 우리의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계속해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 시험이 있는 주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배워왔던 것들을 실제 내가 손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나, 혹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일주일을 보내시고요, 시험 당일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장 최고의 기량으로 시험을 잘 풀고 나오시면요,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1차 시험을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이 정말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었던 거 드시고요, 술 드시고 싶었다면 술도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간히 한마음 교사 카페나 북소년 카페와 같이 이렇게 임용고시 카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시험에 대한 이야기, 채점에 대한 이야기들, 정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이, 저도 선배한테 들었던 말인데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런 카페들에 나오는 글들은 심연과 같은 것이니까 그걸 너무 들여다보면 너도 그 심연에 빨려들게 된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이랬구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이랬구나, 그래서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겠다 라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하지만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 라는 관점으로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차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에겐 뭐가 남았죠? 그렇죠. 최종 합격까지 가기 위해서 2차 시험이라는 큰 관문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2차 시험이라는 게 정말 초수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미 한 번, 두 번 경험해봤던 선배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2차 시험을 합격으로 만들었던 저의 전략들을 선생님들께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1차 시험을 앞두고 1차 시험에만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을 모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선생님들 스스로를 믿어주시고요, 나는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나온다 라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만큼은 자신감 넘치게, 기세 넘치게 치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남은 기간 정말 힘내시고요, 건강관리, 컨디션관리 잘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쉽고 정확한 임용고시 합격 비법을 알려드리는 대어헬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